이번에는 우리 이제 확률이 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란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참 많이 쓰는 단어죠. 확률은 쉽게 얘기하면 뭐다? 가능성이다, 가능성.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일어날 확률이 높냐, 낮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우리 쓸 때에는 현실에서는 백분율을 많이 써요. 내일 비가 올 확률 30%. 오늘 영하로 온도가 떨어질 확률 10%. 일기예보를 봐도 눈이 올 확률 70%. 이런 식으로 백분율을 많이 쓰지만 실제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백분율은 거의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을 풀 때에는 확률을 백분율로 잘 안 쓰고 상대도수의 형태로 많이 씁니다. 상대도수를 쓴다는 게 아니라 상대도수랑 유사한 형태로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1학년 2학기 마지막 학교에서 상대도수 배우고 계실 것 같아요. 아직 안 들어간 학교도 있고. 상대도수가 뭐예요? 전체 계급의 도수의 총 합분에 내가 원하는 그 계급의 도수 해서 전체 중에 걔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비율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도 좀 비슷한데요.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가지. 제가 초록 공 7개와 빨간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모양과 크기는 똑같은 공입니다. 이렇게 생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뽑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빨간 공을 뽑을 확률 이라고 하면 일단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야? 내가 뽑을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예요? 7개 또는 5개니까 총 12개의 공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그래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5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하나만 더 가볼까요?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될 확률 이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두 눈의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이라고 하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나오는 거 6가지. 동시에 2번째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가 되는 거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두 눈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뭐밖에 없다?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어요. 짝수를 한번 곱하는 순간 그 결과는 무조건 짝수로 바뀌기 때문에 홀이 나와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3, 5 3가지고요. 두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역시 3가지가 되므로 36분의 9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 해보자. 그 사건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눈의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7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 맞죠? 따라서 절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요, 제로가 나와요. 그 다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 함은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중에 6 이하면 1, 2, 3, 4, 5, 6, 6가지죠. 분자와 분모가 같아지면서 확률이 1이 나옵니다. 아, 절대 일어날 수 없으면 확률이 제로고 무조건 일어나면 확률이 1이구나. 즉, 확률 P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다. 이해되시죠? 이거 가지고 가볍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단원 종합 문제에서 볼 거고요.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5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어요. 거기서 연속해서 제비를 2번 뽑을 건데 당첨 제비가 1개만 나올 확률을 구해라.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즉, 당첨 제비가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 당첨 제비가 나오고 꽝이 나오는 거, 아니면 꽝이 나오고 당첨 제비가 나오는 것, 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먼저 5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있어요. 즉 내가 처음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에요. 근데 이어서 연달아서 남은 4개의 제비 중에 꽝이 2개 남아있죠. 이렇게 돼야 1개만 당첨 제비가 나오는 것이다. 이게 아니면 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에 꽝이 나와야 돼요. 5개 중에 2개의 꽝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를 뽑았으니까 그 다음 뽑을 땐 4개 중에 이제 나올 건데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죠. 이게 동시에 둘 다 만족해야 하나는 꽝, 하나는 당첨이 나오므로 고배 법칙. 근데 이 2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얘 또는 얘니까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3. 10분의 6이네요. 5분의 3.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적어도 문제 한번 가볼게요. 민주는 오지 선택형 2문제를 풀지 못해서 임의로 답을 골라 찍었습니다.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다는 건 내가 찍은 2개 중에 하나, 앞에 거 하나 맞춰도 되고 뒤에 거 하나 맞춰도 되고 아니면 둘 다 맞춰도 돼요. 이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일일이 계산하기에. 그래서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풀라라고 했었냐면 전체 확률 1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빼자. 즉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다의 반대말이 뭐야?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다의 반대말은 한 문제도 못 맞힌다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1에서 얘가 한 문제도 못 맞힐 확률을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자, 하나도 못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면 돼? 처음에 5개 보기 중에서 정답이 아닌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요. 동시에 그 다음 문제도 5개 중에 정답이 아닌 놈을 고르면 한 문제도 못 맞히게 될 것이다. 1-25분의 16이 되면서 25분의 9,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명중률이 각각 3분의 2, 4분의 3, 3분의 1인 세 사람이 동시에 새를 총으로 쏩니다. 새가 총에 맞을 확률은 얘들아
세가 총에 맞는다는 건 첫 번째가 맞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못 맞춰도 맞았어요. 두 번째가 총으로 쏴서 맞히고 나머지가 못 맞춰도 되고요. 세 번째가 맞히고 나머지 못 맞춰도 되고 셋이 다 맞춰도 되고 새가 총에 맞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가면 된다? 새가 총에 맞을 확률과 반대되는 거. 새가 총에 맞지 않을 확률. 즉 1에서 새가 안 맞을 확률을 빼면 된다. 새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도 못 맞히고 두 번째 애도 못 맞히고 세 번째 사람도 동시에 못 맞춰야 됩니다. 즉 1 마이너스. 이게 맞힐 확률이에요. 맞힐 확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못 맞힐 확률은 3분의 1. 동시에 두 번째도 못 맞힐 확률 4분의 1. 동시에 세 번째도 못 맞춰야 돼요. 3분의 2. 즉 1 마이너스 18분의 1이 되면서 18분의 17의 확률로 새는 총에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랑 확률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질문하고 싶은 유형이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학원에서 따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모든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하셔서 레벨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